뉴스공장과 함께 온 전통의 코너, 전통의 강자 내부자들. 새로 생긴 내부자 너희 코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두 주 이내에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이. 그러나 현재까지는 뉴스공장 최고의 코너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이며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차이를 분명히 분간하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좀 여러모로 방송에 참 적절한 용어 선택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죠. 저도 그 덕분에 이 내부자 둘 방송 내용을 비밀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당하고 있어요. 비밀 녹취요. 몇백 마리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영상을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의원님 나온 부분을요? 마구잡이로 지금 허위사실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SNS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인 지난 2014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네.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끈질기게 그 문제를 추적하고 또 문제 제기한 장본인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첫 출발은 아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미약한 이 출발이었지만. 방송에서 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진실의 퍼즐을 맨 처음 캐기 시작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 한 거는 수차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이걸 탄핵 3년 기획설로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의나 시위도 할 수 있는 당연하죠. 것이죠. 예. 그런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마치 짜집게 가지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획을 3년 전에 했다. 했고 또 거기에 마치 김성태 의원도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3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참 이 방송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의원님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에 그때는 시작은 작은 거였죠. 그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예. 시작된 거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렇게 큰 그림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3년 전에 그 첫 질문으로부터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첫 출발이 그때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편집해서 엮어가지고 3년 전에 기획을 했는 걸로. 박근혜 탄핵을 기획을 했다. 이 세력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가 기획했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는데요. 네. 우병우 풀려나고 잠깐만요. 그게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SNS 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무슨. 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기획했어요. 의원님 혼자 참, 이 모든 촛불 집회와.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우병우 풀려나고 고영태 구속되죠. 내부자인 고영태가 현관문까지 부숴가면서까지 체포당할 사람인가. 네. 우병우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노승희를 만났습니다. 노승희, 자신도 네. 검찰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각오한다고. 검찰이 자기 이런 식으로 체포하거나 노영태처럼 하면은 자기는 하여튼 검찰 앞에 빨가벗고 자기가 출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수사하라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참 이게 묘하게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외쳤던 것도 3년 기획서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또 그러고 보니까. 또 뉴스공장이 입조심하라고 방통위 1차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이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2차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제가 의원님 때문에요. 들었는데 저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혼밥 논란을 야기했고 이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안철수 측에서 항의를 했고 방통위가 징계를 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 의원들과 1년 동안에 밥 한 끼 차 한 잔 하지 않았어요. 혼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저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쏘갔는데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비열한 행위 중단하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김어준과 뉴스공장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진실을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PD가 얼굴이 사색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저 정 PD가 올해의 최우수 PD까지 상을 받은 분인데 저 PD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저 스스로의 자기 금열로 뉴스공장 탄압과 언론 탄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금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무슨 자기 할 말 다 한 금열하십니까? 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은 안민석 의원은 무언으로 침묵으로 일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금열로 저의 저항을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전에 자기 금열을 듣기에도 어떻게? 예. 침묵이 금이고 침묵이 침묵으로 최고의 의원님 어떻게 침묵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뭐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비열하다 뭐 이런 언어는 좀 자제되어야 그리고 여기 국민의당이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반론을 제기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뭘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누가 말겨도 저 대책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술가들이 느끼는 자기 금열 고통 그리고 기자들이 느끼는 자기 금열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표정은 근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별로 밝지는 않은 얼굴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듣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 PD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오늘은 안철수 안짜도 안 꺼내고요. 예. 대신에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제가 다음 주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저희 PD가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게 그만둘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언론 당할 것도 예. 김우중 공장장은 배알도 없어요? 그 웃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키세요. 그래야 중단이 되죠. 아니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얼굴을 했다가 웃었다가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유승민 후보 이거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이제 곧 후보 등록을 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면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후보 사퇴를 하든 단일을 하든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에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얘기도 했었고 쭉 얘기해 왔는데 완주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단일하든 연대든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승부든지 이기려면은 자신의 강점에 또 집중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이나 젊은 층에서 높은 호감도와 또 잠재적 지지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TK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제 이혜원 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의 기치를 끌고 따뜻한 보수 그리고 깨끗한 보수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막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높이는 게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보수라는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어요. 대선 승리를 통해서 하나는 좌파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또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수를 한골 탈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기득권에 안주한 그런 보수는 청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거 이때까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상황에서 대선 승리보다 어찌 보면은 혁신을 통한 보수 재탄생이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부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이 본산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후보가 공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현주소예요. 또 후보 나름의 충분한 고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저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 며칠 안 남았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인위적인 어떤 뭐 그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뭐 보수의 완주 의사를 꺾어버리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보죠. 그렇지만 국민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 행태로 표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런 거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 부분은 뭐 여차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유승민 후보가 힘들게 어렵게 네. 지금 그래도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불과 이틀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후보 등록이죠. 후보 등록이지만 후보 등록 이후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김성태 의원님도 자기 검열하고 계세요? 본인이나 자기 검열차 2인에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거죠, 현재. 본인은. 저희 동료 의원들이 보기에는 완주 의사가 뭐 거의 아주 강한 정도. 아주 강한 정도고. 그리고 보통 근데 강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한 거죠.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한 것이고. 근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든 혹은 국민당이든 연대든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원들이 계신 거죠, 물론. 있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대선 이후에 네. 정치 지행이나 또 우리 당의 진로 문제를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어떤 행태로든지 바른정당의 정치인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뽑아낸 후보니까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보를 뒷받침했고 또 어떻게 보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의 이 정치인들의 길을 위해서는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마지막 이런 부분은 또 후보도 이제 깊게 또 고민할 때가 됐죠. 후보 등록하고 나면 불과 20며칠 남습니다. 24일 뭐 23일 남았어요. 23일 남습니다. 23일이면 4주도 안 되는 거죠. 예. 3주 3주 이틀입니다. 정도죠. 사실상 뭐 통상의 선거라면 선거 막판이어서 변수가 거의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건데 당내의 의견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가 아주 강하고 당내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갈려 있습니까? 완주하자, 자유한국당이다, 국민의당이다, 세 개로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 정도입니까? 그걸 뭐 그렇게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또 구분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궁금하니까요. 김어준 공장장이 저희가 또 저는 아니 말 그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주면 네. 바른정당은 바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세는 가장 큰 대세는 대선은 우리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니까. 열심히 잘 뛰어서 예. 빨리 좀 우리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죠. 그 대구에 TK 지역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은 당내에서. 그건 제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벗어나야 돼요. 안타까워요. 사실. 대한민국이 뭐 어디 뭐 TK밖에 없습니까? 근데 TK에서 배신자라고 지적받는 게 후보 당사자에게는 좀 아픈가 봅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본인의 또 정치가 이분이 비례대표 하고 난 거기가 다음에 고향이죠. 물론 정치적 고향이고. 대구 정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TK 정서를 가지고 늘 정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군요. 그 상당히 힘들어하고 본인 마음 아파하고 네. 또 물론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의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바람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그런 원성과 탄성 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인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 방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안민석 의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자기 검열하는 거라고 입을 일부러 닫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실까. 먼저 끝나지 않은 전쟁 지난주 출판 기념회에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와주셔서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와주셔서 성안이 끝나서 대단히 감사드릴 말씀도 전하고 그날 팔린 책이 전부죠 이때까지. 인쇄가 그날 다 나갔습니다. 그날 팔린 책이 초판이 이제 며칠째 지금 그 인쇄를 충분하게 찍는다고 그 인쇄소 직원들이 지금 코피가 흘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일세로 끝날 걸로 출판사에 생각했나 보죠. 예. 당일날 2,000권인가 3,000권이 다 매진이 돼서요. 네. 왜 책을 이것밖에 안 찍었냐고 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 뭐 싸움도 나고 뭐 출판사는 그런 알았던 거죠.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걸. 지금 교보나 영풍에 그만이- 책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그건 다 팔렸으니까 그 책을 그렇죠. 구하러 온 2,000권 찍어서 분들이 2,000권 달아. 예. 막 항의하고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그럴 리가 출판사에서. 있겠습니까? 자, 책 그런 분들 계시면 저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끝나지 않은 책을 많이 사셨군요. 끝나지 않은 너무 전쟁 책 홍보로 혹시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왜 안 썼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 어제 보궐선거 있었는데 결과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이 국민당 후보하고 붙은 곳이 9곳인데 그중에 7대2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의원을 이겼고요. 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하남시장 선거에서 여기는 이제 사당이 후보를 다 냈는데 여기서 저희 당 후보가 이겨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다행히 오늘 국민의당 순서도 저희 3부에 있으니까 예. 그 얘기 일단 주장부터 이제 하십시오. 대선이 네. 이제 3주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보가 좋은 거예요. 기득권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게 진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일 동안 문재인 후보께서 이게 참 진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되면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손에 떡을 쥐어주는 손에 떡과 빵을 쥐어주는 이런 진보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잠시 출렁이지만은 일주일 내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월등한 또 그 선두를 김원중 달릴 수 있을 거라고 공장장님 봅니다. 요 대목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은 네. 제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 이제 자기 그러니까 소속 당에 대해서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는 뭐 자랑하세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이 방송이 되면은 지적을 받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제 말씀이 자기 정당 자기 홍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 말씀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반응으로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진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진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국민들 한 분 손에 빵과 떡을 쥐어주는 그런 진보. 그래서 진보 후보가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구나.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고통받는데 이거 적게 내고 통신비 적게 낼 수가 있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고 야 저런 후보가 되면은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 비전만 보여주면은 이 선거는 해보나 김원중 마나. 공장장님 내가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예. 지금 현재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간접 PR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2년도에 예. 당시 이해창 후보를 보는 것하고 제가 이상하게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빠르게 지어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역사적 사실을 잘 정치인이면 잘 아는 쭉 1위로 달리다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역전돼 버리는 이번 그렇게 재보궐 보신다는 거죠. 통해서 네. 대륙 국민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는 건데 그걸 7대2로 이렇게 이겼다고 자아자찬하시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또 국민들 탓하고 말이야 국민들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은 검증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든 의원들이든 또 후보 자신이든 정말 처절한 진정성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도해도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이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저보고 겸손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국민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타일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정말 오만한 말씀이시고요.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재인이라는 분은 이 촛불 전국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후보거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처음에는 반기문이라는 상품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꺾어졌고 그다음에 한교안을 만지작거렸고 그다음에 나온 게 안철수의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 도전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손에 빵과 떡을 쥐어주는 비전과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면은 이 세 번째 도전도 끄고서 새로운 도전 받고 있지만은 끄고서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보다 또 당의 지지보다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촛불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전 촛불 국민들이 꺾어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촛불에 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도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이 촛불의 민심이라는 것을 그걸 마침 문재인 전 대표가 항의하고 즐길 수 있고 또 그걸 수혜받는 그런 당사자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이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의 승리고 또 정의의 승리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혼자의 승리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까? 그건 맞지는 않고. 제가 오늘은 자기 검열 중이라서 대단히 신중하지만요. 이 이야기하면 또 징계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 촛불 국민들, 이 촛불 전국이 만들어 놓은 이 조기 대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명해야 되실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국정감사 3주 동안에 그 교문이 전쟁터가 되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내고자 했던 그 분투했던 야당 의원들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왜 K재단, 미러재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최순실 치여자도 왜 꺼내지 않았는지 여기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해명부터 하고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해명할 줄을 잘 모르고 반성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내일 저희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부자들 투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해명을 그냥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또 이 좀 이상한 버릇이 남들한테 해명을 시켜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왜 내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국감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K재단 미러재단을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최순실 치여자를 왜 꺼내지 않았는지 그 3주 동안에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말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해야죠.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걸 왜 제3자한테 시킵니까? 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부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일 있습니다. 이 방송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징계받습니까? 출연자니까 자기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3주 동안에 속기록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은 K재단 K자, 미러재단 미업자, 최순실 치여자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 보죠. 안민수 의원께서는 조속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까 방송 시작에는 자기 검열하고 자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착 잡아놓고 불과 5분도 안 제가 징계를 각오하고서 징계를 의원님이 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PD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징계를 받는다는 게 이게 21세기에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면서 하세요. 균형을 갖추면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방송에서 출연진이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 편파적으로 편협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오늘은 제가 김성태 의원님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네요.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정감사 3주 동안에 다른 모든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신기해하고 있어요. 그 얘기 왜 안철수 의원이 침묵했을까? 너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진실과 사실은 예.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알렸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들이 과연 진짜 3주 동안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취하자도 안 꺼냈을까? 의원님, 안 믿겠죠. 오늘 자제하시기로 하셨지 속기록에 않습니까?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예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 김어준 공장장님 네.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청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재인 후보 이걸 들을 일 그래서 없다고 저는 보긴 그런지 하는데. 지금 오늘 안민석 의원이 충성. 보통 때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오늘 자제한다고 하셔놓고 자제가 아니라 거의 뭐 더 강한 어조로. 아니 뉴스 공장이 탄압받고 언론이 탄압받는데 피가 거꾸로 쏟아요. 탄압받는 이게 아무렇지가 사람은 않아요? 듣고 있는데 공장장.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의원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혼밥이라는 계속해서 거는 더 혼나라, 더 혼나라. 지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야당 저희 의원들하고 PD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뺨을 상의해서 왼쪽을 때렸다, 오른쪽을 밥을 때렸다. 안 먹었는데 이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제가 징계를 받고 뉴스공장이 중징계를 지금 맞게 생겼는데 이게 피가 꺾여 솟지 않습니까? 중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코너 자기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조교 휴학 보내고서 교육 대통령 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유 참. 예? 안민석 의원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분노가 치밀어 오라요. 예? 그렇게 하면은 단술과 병설의 이 차이도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 단선과 병설은 웬만한 후보들 다 모를 겁니다, 그 차이를. 유치원에. 동네 애엄마들이 다 아는 걸 갖다가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탄핵을 위한 기획을 3년 전에 했다. 했고 또 거기에 마치 김성태 의원도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3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참 이 방송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의원님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에 그때는 시작은 작은 거였죠. 그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예. 시작된 거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렇게 큰 그림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3년 전에 그 첫 질문으로부터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첫 출발이 그때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싹 편집해서 엮어가지고 3년 전에 기획을 한 걸로. 박근혜 탄핵을 기획을 했다 이 세력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가 기획했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는데요. 네. 우병우 풀려나고 잠깐만요. 그게 고용태 어디서 지금 구속되고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SNS 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무슨 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기획했어요. 의원님 혼자 아이, 참. 이 모든 촛불 집회와 4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예.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끈질기게 그 문제를 추적하고 또 문제 제기한 장본인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첫 출발은 아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미약한 이 출발이었지만 방송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진실의 퍼즐을 맨 처음 캐기 시작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 한 거는 수차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탄핵 3년 기획설로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의나 시도할 수 있는 당연하죠. 것이죠. 예. 그런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마치 짜집게 가지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뉴스공장과 함께 온 전통의 코너 전통의 강자 내부자들 새로 생긴 내부자 너희
코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두 주 이내에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이. 그러나 현재까지는 뉴스공장 최고의 코너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이며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차이를 분명히 분간하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좀 여러모로 방송에 참 적절한 용어 선택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죠. 저도 그 덕분에 이 내부자 둘 방송 내용을 비밀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당하고 있어요. 비밀 녹취요. 몇백만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영상을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의원님 나온 부분을요? 마구잡이로 지금 허위사실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SNS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인 지난 2010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 의원들과 1년 동안에 밥 한 끼 차 한 잔 하지 않았어요. 혼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저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쏘갔는데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비열한 행위 중단하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김어준과 뉴스공장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진실을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PD가 얼굴이 사색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안민석 저 정 PD가 올해 최우수 PD까지 상을 받은 분인데 저 PD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저 스스로의 자기 금열로 뉴스공장 탄압과 언론 탄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금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무슨 자기 할 말 다 한 검열하십니까? 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은 안민석 의원은 무언으로 침묵으로 침묵하겠다. 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금열로 그럼. 저의 저항을 근데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전에 자기 듣기에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우병우 풀려나고 고영태 구속되죠. 내부자인 고영태가 현관문까지 부숴가면서까지 체포당할 사람인가. 네. 우병우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노승희를 만났습니다. 노승희, 자신도 네. 검찰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각오한다고. 검찰이 자기 이런 식으로 체포하거나 노영태처럼 하면은 자기는 하여튼 검찰 앞에 빨가벗고 자기가 출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수사하라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참 이게 묘하게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외쳤던 것도 묘하게 3년 기획서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또 그러고 보니까. 또 뉴스공장이 입조심하라고 방통위 1차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이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2차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제가 의원님 때문에요. 들었는데 저 때문입니다. 근데 네. 제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혼밥 논란을 야기했고 이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안철수 측에서 항의를 했고 방통위가 징계를 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